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현대로템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조정의 흐름이 아예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현대로템을 어떤 식으로 지금 끌고 가야 되나 가장 고민하실 텐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이거 얘기 하나 딱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중장기로 투자한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분명히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자꾸자꾸 움직일 텐데, 주주분들이 만약에 눌림이 나왔을 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눌림에 왔을 때 버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중장기로 가져가실 거면은 저는 무조건 이 눌림이 오더라도 버티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주분들한테도 이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반복적으로 뜨면서 계속 주식이라는 거는 현재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하나에 대한 파동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주식은 항상 꼭 기억을 하세요.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하고요. 거래량이 들어오는 가격은 사실상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냥 오르지만은 않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를 까먹지 마세요. 현대로템이 지금 보시면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는 할 거예요. 나중에라도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또 우리 주주분들이 발굴을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거면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꾸준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현대로템은요, 지금 딱 23년도 여기 있죠. 여기 가격대 기준으로 여기 앞쪽만 보세요. 계속 꾸준하게 돈을 잘 벌던 회사입니다. 물론 회사가 성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자, 현대로템은 원래 철도 중심의 회사입니다. 철도는요, 국가에서 하는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 이미 철도망이 다 깔렸고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선택을 했었던 거는 바로 방산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방산은 예전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유럽 쪽 국가부터 이제 군수 산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주가도 웃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주주분들이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는 그냥 가격이 올라간 거 보고 현대로템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항상 더 중요하다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현대로템이 제가 아까도 그랬죠. 뭔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2만 원과 여기 10만 원 구간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 3달간은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이 보였었던 거고요. 저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도 항상 우리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는 싸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만 3,400원일 때도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은 매물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타이밍이 바로 눌림목이 끝나는 타이밍인 거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물량을 모아가실 거라고 하면 매물대 구간에서 항상 모아야 되는데, 매물대 구간에서 모은다라는 뜻은 매물대 차트를 제가 딱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여기에 굉장히 두꺼운 매물이 지금 하나가 보이시죠? 주식은 항상 요 매물대 라인에서 뭔가가 변동성이 생깁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매물대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매물대 기준으로. 그래서 매물대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잘 해놔야지 매매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주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매물이 쌓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주분들한테 조심해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확 퍽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현대로템은 그렇게
푹푹 빠졌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신고가로 갱신하는 애들은 매물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가 딱 악의적인 뉴스나 나온다, 안 좋은 뉴스가, 그럼 그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대로템이 지금 오른 이유가 뭐예요? 실적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뭘로 떨어지겠어요?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아예 물량을 싸게 잡으신 분들은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현대로템은 파동을 그릴 거기 때문에, 막말로 현대로템이 여기에서 100만 원까지 갈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회사의 가격이라는 게 물론 있고, 성장을 하다가도 이 성장이 무한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현대로템의 무기만 살 수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느 순간에 얘가 올라가다가 분명히 상승이 멈출 건데, 그 상승이 멈출 때까지가 적정 가격이 50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배씩 수익을 내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파동을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차라리 올랐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만 공략을 하시더라도 이게 복리의 수익으로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을 해주시고 로템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현대로템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오면 제가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는 또 한 번의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복리의 수익을 한번 갖춰가 보자. 그래서 전량 매도하는 선택이 아닌 비중을 줄이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딱 2달간 제가 아까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했죠. 유언에서도 올랐을 때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했으면 벌써 우리는 한 번, 두 번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저는 수익을 누적해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주주분들, 이 하나의 파동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주분들은 요 어떻게 눌림목의 구간을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셔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제가 현대로템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5천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 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 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그래서 현대로템 월봉으로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사실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지금 신고가로 만드는 애한테 이거의 적정 목표가가 얼마인가요?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주주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에 적정 목표가로 잡았었던 게 지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지금 주가가 너무나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실적에 맞춰서. 향후에 현대로템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싸게 물량을 잡으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라. 하지만 약간의 평단가를 애매하게 가져가신 분들은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올랐을 때와 떨어졌을 때 계속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저는 가져가셔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나중에 꼭지에서 물릴 염려가 없을 거예요. 꼭지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 사실을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